안녕하세요. BTN 신행담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혜영입니다. 네, 새해 맞이하는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훌쩍 지났네요.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 실감 났네요. 스님, 스님은 새해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세월이 참 빠르죠. 네. 금세 1년이 갔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새해를 준비를 마치고 좀 있으면 설이잖아요. 네, 맞아요. 설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요,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거 아세요? 이웃에게 조건 없이 봉사하면요,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요, 면역 기능까지 향상돼서요,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은요, 긍정적인 그 마음의 그 뇌로 전달돼 가지고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요, 이게 심장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해요. 진짜요. 정말 놀랍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심장이 엄청 튼튼할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하는 삶, 부처님의 진리의 실천 덕목이죠. 바로 보살행. 네. 이 보살행이야말로 아마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나도 건강해지고 남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모실 가피의 주인공은요, 평생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임희웅 전 포교 사단 단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오늘 가피의 주인공은요, 불자님들이 일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임희웅 전 포교 사단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임희웅 단장님 하면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어른이세요. 무엇보다도 단장님은 평생을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으로 아주 제방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가피 프로그램에 직접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단장님 가피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게 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특별히 뭐 하는 건 없는데 뭐 주변에서 이렇게 잘 맞이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보답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하는 게 없다는 게 바로 함이 없는 함이라고. 네네. 금강경에서 네. 무의행이라고 네. 합니다. 어떻게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하심을 하시고 사시는지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냥 막 존경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불자님들 같아요. 그리고 복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뵈니까 또 이렇게 법복만 안 입으셨죠. 영락어머니 스님이세요. 출가자들처럼 머리를 깎는 지도 꽤 이렇게 오래되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굳이 삭발을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뭐 한 20년 전에 집사람을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네. 보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도 같았지만 무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구태여 머리를 길러서 뭐 가꾸고 거울 보고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 편하려고 그냥 깎아버렸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네. 머리 깎으면 제일 편한 게 네. 머리를 특별히 감을 필요가 없다. 네. 어디 외출할 때마다 머리를 빗을 필요가 없다. 네. 몇 가지 너무 편한 게 많습니다. 또 실제 하루 생활도 거의 출가자와 비슷하시다고, 일상이 다르지 않다고. 평소 시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면은 우선 뭐 수행을 위해서 몸부터 이제 세수하고 닦아야 되니까
준비하고 나면 4시부터 네. 1시간 이상 이제 그 명상 수행을 합니다. 네. 아. 예, 명상 수행하기 전에 한 80 될 때까지는 매일 아침 108배를 했는데 예, 이제 그 80 넘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 명상 수행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침이 금방 지나가요. 네. 예, 먼저 이제 머리가 맑으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도 그날 할 일도 남하고 이제 약속도 전부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주어진 일 이제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부르는 데는 또 다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님들 같으세요. 똑같네요. 스님들도 원래 3시쯤 일어나서 예불 하고 예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상한테서 참선하든지 네. 경을 보든지 하고 네. 나서 또 이제 5시는 아침 먹고 네. 또 일상생활하고. 네. 아니, 그럼 몇 시에 스님이세요. 주무세요? 자는 건 이제 대중처소에는 보통 이제 9시에 자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9시에 잘 못 자죠. 네. 보통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제 하고. 프로도 좀 봐야 되니까. 예. 우리 보살님 프로 꼭 보고 자야 네. 돼요. 아니 근데요. 지금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미용 단장님 있잖아요. 이렇게 80이 이렇게 넘어선 이러셨잖아요. 네. 저기서 와 이러시는 거였죠. 근데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요. 네. 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이렇게 참선하면서요. 깨달음을 많이 매일 깨달아지니까 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불자들에게는 이미용 전 포교 사단장님 법륜을 홍보하는 저 대한민국 포교사들의 선장 이렇게 배 선장 같은 거죠. 네, 네. 선장으로 더 익숙하게 기억되는데요. 세간 곳곳에서 만나는 모두를 부처님 품으로 이끈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전법에 임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 이 포교에 대한 그 발심하기는 네. 무인장 스님 저 뵙고 아, 네. 무인장 스님이 이제 그 유발상자처럼 이제 따르면서 그 어른이 정말 그 무소유의 그 삶을 사시면서 젊어서 공부하실 때는 동국대학교 이제 그 수학하실 때인데 그 탑골공원에서 거지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이제 혹시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이제 주고 가시면은 그 봉투 받는 것을 거지들이 주변에서 숨어서 다 본답니다. 그래 막 스님 떠나시면은 전부 박수 치면서 나와가지고 우리 스님 봉투 받았다. 그게 왜냐하면 혼자서 드시는 게 아니고 그걸 같이 국수를 삶아서 이제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전해 듣고 계속 그 문희장 스님 따르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같이 윤택해져야 나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불교, 포교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 혼자 아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실천으로서 보여주면서 상대방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고 싶어서 포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상 큰 스님 하시면 아주 교계에 그 아주 보살행을 실천하신 분은 네. 아주 유명하시죠. 네, 평생을 무소유로서 이제 전법에 헌신하셨던 분이시고 또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숙 스님이 되십니다. 제가 이제 법무사문 중이다 보니까 네. 아주 존경하시는 분인데 또 그 큰 스님과 인연이 있다니 더더욱 반갑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또 지난 2013년도였죠. 조계종 제25회 포교대상에서 대상인 종종상을 수상하셨다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종종상은 이제 그 주로 이제 스님들이 접법할 스님들이 받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자가 받기로는 처음이시라면서요. 어떤 의미를 다가오셨는지 받으실 때. 글쎄 뭐 사실 저는 그 상을 그 받게 된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포교사단에서 누가 내신낸 것도 아니고 종단에서 아마 어른들이 좀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신을 신도회 쪽에서 저 내신을 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한 3일 시상 한 3일 전인가 팜플레트가 나왔을 때
그때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상을 받을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생은 역시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생각해서 불교에 아주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역시 보살이세요. 보살 행위를 실천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참 불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네가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겸손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이 제가자로서 첫 대상 수상자로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네, 포교 사단이 제가 불자들의 그 대표적인 신행 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 그 공을 인정받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포교사 단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었을까요 싶네요. 포교사단 단장을 맡고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이 어디 있었냐면은 안암동에 안암동이요. 네, 옛날에 안암학사 그 성가대학 전신 중앙성가대학 자리요. 네. 지하실에 옛날에 비구니 스님들 숙소로 쓰던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 여름에는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말도 못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보사단 소위 말하면 종단에서 그래도 뭔가 한다는 하나의 신행단체인데 포교단체인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이제 고심을 하다가 우선 조직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를 먼저 하고 사무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려면은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전산화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모든 포교사단이 산하에 12개 지역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단이 있고 12개 지역단이 각 시도별로 이렇게 있는데 일일이 옛날식으로 우편으로 한다든가 전화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너무나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아예 전산화를 하고 각 지역단하고 화상화를 했습니다.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동시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실을 밖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좀 구걸도 하고 이제 탁발도 하고 해가지고 지하실 시대를 면해서 삼성동에 지상 4층짜리 건물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기 있다가 우리 포교사가 지금 한 10,000여 명 이상 배출이 됐는데 실제 활동은 한 4,000~5,000 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신규 포교사가 종단 고시에 의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출이 되는데 합격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한 600~700명 이렇게 이상 합격을 하는데 자, 자격은 종단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단원이 되려면은 단원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입단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포교사단 단원이 되려면 우선 10만 원씩 입단비를 내라. 그래 600명이면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700명이면 7천만 원. 거기에다 조금 탁발해서 보태니까 1억을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한 몇 년 모아가지고 한 8억 이제 되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는 빌딩 장춘동에 그 장춘동에 한 5층에 한 100여 평 됩니다. 전체 평수가.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반듯하게 정말 자체 빌딩도 가지고 있고 뭐 탄탄한 이제 다 포교사단 됐죠. 아유 박수.
또 임혜용 포교 사단장님은 이생은 물론 가만히 뵈면 아마 전생에 오랜 어떤 원력과 그렇죠. 공덕이 아닌가 싶으신데 네. 본래는 가톨릭 신자셨다면서요? 어머. 말씀 좀 해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군대도 저는 그 해병대 그 장교로 나왔습니다. 네.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할 때에 그 참 저를 가까이 해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신부님하고 같이 하면서 할 수 없이 세례도 받고 그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그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을 내가 빌려가지고 탐독을 하는데 아무리 그 이 교리를 보고 공부를 해도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꽂히지가 않아요. 맞아. 그건 이상하대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 종교가 내 종교라고 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하나가 돼줘야 되는데 예. 뭔가 꽂히지를 않으니까 네. 항상 겉도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제대한 다음에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만 같아서는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회가 나를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닥 맨 밑바닥까지 아주 추락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그 법우들을 만나가지고 나보다 나이는 한 10살 위 이렇게 그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히 귀가 솔깃해지고 그래서 불교 서적을 접하게 되고 절에 가서 이제 그 기도하는 것도 좀 구경하고 스님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로 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 떠난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 뭐 언젠가 보니까 제가 불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정말 종교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요. 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임미용 전 그 포교사 단장님도 그럼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뭐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죠. 그런데 처음에 불자가 내가 불자인가 아닌가 그건 뭐 모르죠. 네. 모르는데 또 하나의 인연이 됐던 것은 제가 그 어른들하고 이제 산에를 이렇게 다니는데 물통을 지고 이제 물도 뜨러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 국립묘지 안에 있는 호국 지장사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호국 지장사에 아주 좀 나가면 괴팍하고 아주 그 꼬장꼬장한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선사 혜성 스님 부친이세요. 아버님이세요. 네. 근데 그 어른이 좀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야단치십니다. 네. 그런데 하루는 공부하라고 해서 책을 한 보따리 주시는데 네. 순응엄경 네. 10권짜리를 예, 개운대에서 그 편집한 겁니다. 그게 두 권씩 해가지고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데 그걸 주시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하 마음을 먼저 닦아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그 신심도 생기고 이욕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 이제 불교로 이제 가시게 됐잖아요. 네. 가시면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이제 신행 활동도 하시면서 뭐 어려서부터 가졌던 어떤 의문을 푸시게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지가 태어나서 4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음력으로 정월달이 생일인데 5월달이 아버님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이제 그 아버지를 잃었는데 아버지를 몰라요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그러시죠. 말 배우기 전이니까. 그래서 호르몬이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자라면서 그러나 나는 아버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저는 어려서 종아리를 매로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어머님이 무서우시고.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을 옛날에.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다리 커대야 됩니다. 이게 종아리.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올바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군대도 어디 이상하게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해병대로 나왔어요. 네. 그 해병대 사병으로 들어갔댔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그때는 전쟁시 아닙니까? 6.25. 예. 그 기왕에 군대 생활을 하려면 꼭 내가 사병으로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장교 시험을 봤어요. 그래 용산고등학교 시험 봐가지고 다행히도 합격을 했더니 그 바람에 이제 또 이제 교육을 받고 간부생이죠. 그러니까 장교 소위로 임관해서 뭐 임관한 다음에 이제 휴전도 되고 그 전쟁터에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도 네. 그런 과거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올바로 해야 되고 내가 내 문제는 해결해야지 아무도 해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경전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빠져들게 되잖아요. 이상하게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경전 한 구절에 이렇게 새롭게 와닿기도 하고요. 근데 동산 불교 대학에 입학해서 불교 공부를 닿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입학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하셨다고요. 네, 이제 그 동산불교대학 들어가는 것은 그 불교를 좀 알기 시작했으니까 했을 때, 하루는 그 지금 총무원짜리 옛날에 그 저 조계사 대웅전 뒤에 그 불교 회관이라고 해서 허름한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불교 회관이었습니다. 그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산불교대학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한 그 보살이 지금 공부들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공부들 하고 있어요. 그날 그 유식인가 누가 아마 그 유식 강의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쫄깃해요. 굉장히 마음이 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들어갔죠. 등록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좀 그 정단 그 학교는 아니고 그 김재일 법사가 이제 그 세우는 동산불교단 그 교수진은 참 좋았어요. 저 동국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취미도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 바람에 무진장 스님을 이제 뵙게 됐습니다. 무진장 스님이 그 학장이었거든요. 그또 그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무진장 큰 스님. 사실 불교 공부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 아주 좋은 인연 이렇게 그 잘 이끌어진 인연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나셨는데 그 무진장 스님께서 우리 단장님께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교사의 길 걷게 되셨는지. 네, 무진장 스님은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어른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보여주신 그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공이다 무소유다 하는데 뭐 이 공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집착 없는 소유가 공이다. 그다음에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아니고 가지면서 집착이 없는 것이다. 그 원리를 갖다 문희상 스님으로부터 이제 터득을 했죠. 저도 그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럼 뭐냐? 집착 없는 소유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나한테 와 있는 물건을 이미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다. 그건 내 거는 아니죠. 그건 사실 공이다. 무소유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대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원한 내 게 아니다.
그거는 임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 건 아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무소유나 공에 대한 사상을 사실은 문인장 스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터득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대학원 나왔어도 이론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사람이 정말 체험을 해서 느낀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진심으로 막 나와요. 근데 논리적이다 뭐 이론적으로 하면은 와닿지가 않는 게 그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론이 예. 그 이제 꼭 불필요한 건 아니고 네. 또 필요할 때도 있죠. 내가 그 네.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외우는 거라서 아, 네. 배우고 나서 실천을 해서 그렇죠. 그게 경험을 중요해요. 얻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줘야죠. 네, 맞습니다. 네. 필요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 혹시 저 전법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 이제 그 95년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포교사 고시 1회입니다. 시험을 왜냐하면 그 전에 82년도부터 포교사를 배출을 했어요, 종단에서. 스님도 하고 이제 제가 다 같이 배출할 때도 있고 그때는 2박 3일 그 교육을 받고 포교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정식으로 고시를 봐서 이제 그 배출한 게 96년도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95년도에 그 불교대학을 마치고 96년도 그 모집할 때 그때 시험을 봐서 고시 1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 금년에 지금 20회 지금 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그런데 이 고시 1회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지금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280명인가 300명 못되게 모집을 했는데 그 안에 제가 들어서 그래도 포교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때 이제 포교사 된 것도 무진양 스님 영향이죠. 네. 네, 문진양 스님 영향인데 하여튼 포교를 그 하는데 지금도 나는 포교사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포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포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를 하면서 보니 사실 책방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포교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교 방법은 한 서가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불교 포교 방법에 대해서는 책자가 없어요. 이제 그 할 수 없이 성교 그 방법에 대한 책도 이제 빼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포교 현장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과 동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난 성교 그 방법에서 봤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굉장히 험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창녀는 창녀가 성교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노동자도 있고 우리 삶에 대한 그 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상대방을 갖다가 포교를 하고 선교를 하려면은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저는 이제 우연히도 수원 교도소에서 그 출소 예정자 정신교육 그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수원 교도소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출소 예정자 정신교육을 하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뭐 좀 뿌리 둘 딸린 것처럼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잘나고 잘생겼어요. 전부가 다 똑같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이제 우연히도 또 이제 그 교도소장하고 공양 그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하얀 쌀밥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교도소 들어오면 콩밥 먹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얀 쌀밥을 줍니까? 그러니까 아 여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콩이 더 비싸요. 요즘 콩이 더 옛말이네요. 비쌉니다. 옛말. 옛말.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면 이거 경제적으로 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 수용자들 정신교육부터 처음에는 시작을 해가지고 교도소 그다음에 이제 군법당
또 경찰 예. 이런데 이제 주로 제도권에 이제 왜냐하면 당장 사람이 모인데 우선 가야 되니까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지금도 좀 지난주에도 구사단 포병부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요즘은 해병대 사령부도 있다고 와달라고 하면 또 이제 쌍용사에도 가지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쉴 시간이 없네요, 별로. 아이고. 그 포교사단을 이끌다 보면 또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항상 이제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네.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많죠. 포교사는 전부 생활인입니다. 예, 그렇죠. 생활인인데 우리 종단의 조직적인 이런 제복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포교사단밖에 없어요. 네. 포교사단은 단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단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의 큰 행사를 할 때는 그 질서 유지나 가이드라인을 포교사들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생활인인데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원 동원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행사가 많을 때는 참 어렵죠. 그런데 그분들 생활까지 이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네. 너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 전부 움직이는데 그게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실 포교사단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신신과 열정이 있어갖고는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봅니다. 생활도 해야 되죠. 말씀하신 직장도 가야죠. 또 틈틈이 신행생활도 하고 수행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실 것처럼 불교의 행사만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와서 이제 봉사해 주시고 하는 분이 또 포교사님들이거든요. 그래 고생이 참 많으셔서 그분들이 어떤 그런 노력과 그분들의 원력이 우리 전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겨운 순간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데는 부처님 말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장님이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 경구가 있으시다면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무소유 공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선 내가 욕심이 없어요. 탐진치 삼독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금강경에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뭔가 가지려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게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이게 뭐냐면은 만일에 어떤 외형적인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내가 소유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 실제 우리가 말로는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 물은 물처럼 또 공평한 게 없잖아요. 낮은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위로 올라온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제가 육조단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상 해능선사 조사 스님은 심출가를 해라고. 신출가가 아니고 몸 출가가 아니고 마음으로 출가해라. 그렇기 때문에 성제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 진짜 출가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배 삼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 몸이 어디에 있건 내 마음으로 하여튼 출가자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그러면 우리 단장님 다음 생에는 그럼 출가하고 싶으세요? 다음 생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만일에 잘못돼서 다시 온다고 하게 되면 출가할 겁니다. 그러나 안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오고 싶어요. 안 오는 게 최고 어려운 최고의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또 이렇게 온다면은 온다고 하면 이 생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뭐 처음부터 난 동진출 가고 싶어요. 네네네네. 단장님의 원력이면 지금 행하신 그 그거 보면은, 공덕과 네. 가지고 계신 원력이면 네. 막 원하시는 대로 화나시는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미용 단장님께서 이렇게 늘 품고 있는 그 화두는 뭡니까? 물어보나 말 안 되나 여쭤봐야지. 화두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에다 붙드는 게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붙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쓰는 시간 현재 시간이 코앞에 있는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 시간 만드는 게 제 화두입니다. 말씀이 말씀이. 금강경을 읽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선생님. 네, 금강경 구절을 그죠?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BTN 신행담 카페 공식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 단장님에게 가피란? 가피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뿌린 씨의 거둠이다. 맞아. 내가 뿌려놓은 씨에 대한 그 거둠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저질러 놓은 인과를 결실로서 받는 게 값이다. 이렇게. 맞은 말씀이세요. 진짜 부처님 말씀 같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그냥 간편하게 잘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누구 원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스님?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그 술집에 있는 여인들을 제도하려면 술집 여인이 되라. 네네, 맞아요. 아우, 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스님, 예. 오늘 우리 이미용 단장님과의 만남 어떠셨어요? 그 단장님의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있으면 그 어떤 그 수행 네, 또 전법 네, 또 원력 네. 이 세 가지의 어떤 에너지가 아주 가득 차신 것 네, 같아요. 이 삶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실천의 장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 단장님의 그러한 인연은 뭐 이 생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지신 게 아니라 그러시죠. 막 과거 숙생에 그런 삶을 계속 사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삶을 수행과 전법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미용 단장님, 21세기 대승보살이 모습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네. 우리 대승보살들의 원력처럼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 하는 그날까지 그 원력 꼭 성취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끝으로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삶이 재밌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재밌어야 내일 또 네. 재밌습니다. 오늘 만족하고 오늘 재밌게 행복하게 사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용 전 포교 사단 단장님과 함께 하면서 내내 따뜻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에 관해서든 자신의 일에 대해서든 한 해를 보내고 맞는 시점에 많은 이들이 고백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 않아도 후회를 할 것 같고 해도 후회할 것 같은 그러한 고백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정말 이때 아니면은 안 될 고백들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됐든 간에 너무 늦기 전에 속 시원히 털어놓고요. 무엇이 됐든 너무 늦기 전에 아주 속 시원히 내려놓는 것이 한 해 시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TN 신행담 카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